손흥민이 토트넘 소속으로서 리그 경기가 이제 11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토트넘은 27라운드까지 10승 3무 14패로 패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래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순위는 13위고 12위를 올라가려고 해도 아직 승점 5점 차이나 나기 때문에 최소 2경기 이상을 잡아야만 한 단계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주말에 미리 경기들이 치러지면서 브렌트포드가 아스톤 빌라에게 패배를 했고 토트넘이 승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기회는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트넘의 몫이죠. 브렌트포드가 패배했다는 건 아스톤 빌라가 승점 3점을 챙겼다는 거니까 아스톤 빌라는 7위까지 치솟았습니다. 부럽게도 챔스 경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경기들로 순위는 바뀔 수 있겠지만요. 우선 토트넘의 경기가 치러지기 전 경기들 상황을 좀 볼까요? 먼저 맨시티와 노팅엄의 상위권 경쟁 단두대 매치가 열렸는데 노팅엄이 맨시티를 잡아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노팅엄은 챔피언스리그 나가야죠. 맨시티는 핑계댈 것도 없었습니다. 로드리만 없고 선수 영입까지 한마당에 전 세계 최강팀 중에 한 팀이라면 리그 우승 3연패, 그 사이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우승을 밥 먹듯이 한 팀이 다크호스 노팅엄에게 패배를 한 것입니다. 맨시티는 무득점이었고 83분에 오도이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과르디올라를 초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 리버풀, 아스톤빌라, 아스날까지 챔스 8강에 목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가 유력한 상황인데 맨시티를 잡을 정도의 노팅엄이라면 챔스 티켓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노팅엄의 챔스 진출을 너무 기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리그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지난 시즌 세리에의 볼로냐가 기적을 쓰면서 챔스 티켓을 따내게 되었고 라리가에서도 지로나가 챔스 티켓을 따게 되었죠. 노팅엄은 그래도 이 팀들보다 더 부자 구단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처럼 돈을 더 투자하면서 선수단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 순위 싸움은 더 치열해지겠죠. 4위 안에 드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 같습니다. 노팅엄을 이렇게 상위권 경쟁으로 만든 감독이 누구냐면 누누 산투 감독입니다. 산투 감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울버햄튼을 유로파리그로 이끌어버린 감독이에요.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토트넘이 영입을 했었는데 4개월 만에 경질시켜버렸죠. 당시에는 네임밸류가 떨어진 감독을 영입했다고 말들도 많고 신뢰하지 못하면서 경질이 답이라고 했지만 사실 역습 축구를 할수록 손흥민의 활약이 더 돋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산투가 그대로 맡았어도 손흥민에게 손해볼 일은 아니었을 텐데요. 후회는 아닙니다. 산투 감독이 이끄는 팀이 잘 나가고 있는 건 다른 유럽 대항전 없이 일주일에 한 경기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할 필요 없이 주어진 경기에 올인을 해버리면 됩니다. 팀을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는 유럽 대항전을 나갔을 때 주중 경기까지 끼어 있을 때 선수들 혹사를 피하고 로테이션을 돌리면서도 성적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이렇게 기적을 쓴 팀들은 그 다음 시즌 추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토트넘을 이끌고 있는 엔지 감독도 비슷합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최강팀을 이끌면서 그곳에서는 어차피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서 리그 우승을 쉽게 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죠. 레비 회장은 왜 좋은 감독이 필요한지를 여기서 놓쳤습니다. 결국 우승이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를 진출할 정도의 순위까지의 목표라고 한다 해도 그럼 시즌을 치르면서 경기 수가 많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에서도 팀을 잘 이끌 감독이 필요했던 건데 산투 감독 영입 실패나 엔지 감독 영입 실패나 똑같습니다. 차라리 토트넘이 중위권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감독 영입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명장이 필요한 이유는 한 시즌 리그에서만 좋은 성적 거둬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유럽 대항전까지를 나가는 것을 전제한 살림꾼 감독을 영입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라올라 감독, 브라이튼의 젊은 감독 등 엔지 감독 경질될 시 영입될 감독 리스트가 오르지만 절대로 그 감독은 다를 것이다라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레비 회장이 팀을 좌지우지하는 이상 명장인 무리뉴 명장 대열인 콘테 감독마저도 개무시해버리는 레비 회장 아래에서 토트넘이 잘 나갈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갑자기 열을 올리게 되는데요. 토트넘은 성적으로는 B클럽이 아니지만 경제적 가치로는 B클럽 팀입니다. 첼시를 넘어서 9위까지 올라있는 팀이에요. 오죽하면 영국의 한 축구 전문가는 구단을 가장 잘 이끌어가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단연코 토트넘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예시로 선수단 급여가 B클럽에 비해서 매우 적다라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팬들도 아니까 레비 아웃이라고 항상 피켓이 나오는 거죠. 엔지 감독이 지난 시즌 5위까지 오르지 못한 건 분명 주요 선수들 부상 문제로 2달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손흥민의 아시안컵 출전으로 이탈과 큰 상처로 남으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20골 이상은 무조건 넣을 기세였는데 후반기에 4골밖에 못 넣어버렸으니까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8위였던 팀을 5위로 올렸고 마지막까지 4위 경쟁까지 했으니까 나배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은 선수 부상 문제가 더 커졌다 보니까 핑계댈 거리가 생겼지만 분명한 건 엔지 감독이 유럽 대항전에서 2년 동안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올 시즌 실패가 그렇게 억울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유로파리그가 남아있죠. 엔지 감독이 스코틀랜드에서 리그 우승도 놓치고 챔스도 실패한 건 아니었습니다. 챔스만 실패했죠. 둘 중에 하나는 성공시킨 감독인 건 맞습니다. 그럼 그래도 경험을 통해서 유로파리그에 올인한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정말 미치겠는 건 아직도 엔지 감독은 팀을 너무 신뢰하고 있는데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콘테 감독은 플랜이 명확했잖아요. 포기할 건 포기해버리고 주전 선수들을 딱 정해놓고 리그에만 전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냈고 4위에 오르게 되었죠. 엔지 감독은 인터뷰에서 리그의 순위도 올려야 하고 유로파리그도 우승 도전한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런 선수단이 아니라고 몇 번 말하니. 공수를 연결시키는 역할 선수, 수비를 잘하는 역할 선수, 이건 진짜 운의 영역이 아닙니다. 시험에 보니까 되더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얘는 확실하다, 이런 월클 조짐이 보이는 선수가 그 역할도 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축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 축구에서 선수들 몸값은 나이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라면 구단들이 서로 모시려고 하면서 몸값은 폭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의 유망주 몸값 폭등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잠재력이 있는 선수였던 겁니다. 그 잠재력 있는 선수들이 지금 토트넘에서 활용되면서 결과가 어땠죠? 자리를 지켜준 선수지 경기력을 올려주는데 도움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정신 차려라 엔지 좀. 제발 한 가지에만 집중하자 좀. 리버풀은 사우스햄튼을 잡으면서 독주를 하게 되었고 나머지 경기들에선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토트넘도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건 아닌지. 엔지 감독은 로메로 반더벤이 출전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설마 진짜 테를 손흥민 자리에 출전시키는 정신 나간 짓을 하진 않겠죠? 전반기 본머스에게 패배했던 토트넘인데 그때 완전 발려버렸거든요. 홈이라고 해도 체력적으로 불리함도 있으니까 더구나 순위도 더 높은 팀인 만큼 강팀이라고 인정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 없이 유로파리그 16강 치렀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토트넘은 이제 본머스전부터 벼랑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길 바라는 팀을 응원하는 거 정말 쉽지 않네요. 오로지 손흥민 때문에 감수합니다. 고래는 손흥민 편!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